아, 재밌네. 8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8 빼기 1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여학생 3명이 함께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자, 원탁의 어딘가에 여학생 3명이 오골오골 몰려서 앉게 되는 거지. 자, 이웃하게 앉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학생 3명을 요 하나씩. 무더기로 하는데 그 무더기와 남학생 5명이니까 6명으로 치는 거지. 네. 6명이 원탁에 앉는 거지. 그러면은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곱하기. 3팩. 그치.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3팩. 됐습니까? 네. 에이. 중국점 힘든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남자 뭐 7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사람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을 늘어놓고 그 뒤에 4명을 묶어서 봉다리에다가 담아놓는 방법은 뭐 이런 것도 되지. 아, 잠깐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그 다음에 뭐야? 7 콤비 4. 잠깐만요. 스코프를 왜 한 거예요?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니까 여기에 사람이 오는 방법이 10가지, 아, 그 다음에 9가지, 그 다음에 8가지. 그래 놓고 남아있는 7명 중에 4명을 쓸어 담는, 봉다리에 쓸어 담는 방법. 문제 섞으려면 많지 뭐. 중복점이 힘들어요. 중복점. 그건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인 건지도 모르고 저는 중복 조합인 것 같긴 한데 그 있잖아요. 뭐 순서 상관 있고 그래갖고 중복 조합인 건 안 돼. 이거를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H 어떤 걸 앞에 쓰고 어떤 걸 뒤에 써야 되는 건지 모르고요. 그 중복조합이 이 문제가 중복조합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중복조합이라고 파악이 돼도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구분이 잘 안 되고 막 헷갈리지, 어렵지. 지극히 정상적이야. 진짜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너무 난감해하지 마. 사실 아마 반에 뭐 50명이 있으면 50명 중에 한 45명이 그 증상을 나타낼 거야. 아니다. 한 30명은 포기하고 한 15명이 그 증상이 나타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극복을 할 거야. 진짜야. 극소수야. 그래서 내가 전에 고백하지 않았나? 나도 학생 때 그 중복조합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 제대로. 문제를 나중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 거, 고등학교 때 잠시 이해가 됐었어. 이해가 됐다가 또 잠깐 기간이 지나니까 그 이해가 풀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해됐던 게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문제 공식 외우고 해가지고 문제 풀기만 하고, 그러다가 가르치면서 이제는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됐지. 이제는 몇 년 전에. 근데 학생 때만 해도 그때 잠시 이해가 됐었다가 그 이해가 풀렸어. 그만큼 어려워. 다시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해 놓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그걸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지. 어려운 개념이네요. 그 중복조합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H라고 써놓고서 사실상 계산은 컴비네이션으로 건너가잖아. 왜 그렇게 건너가도 되는지, 그 왜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 전 아예 이해할 시도를 안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아, 진짜야.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그냥 저렇게 하라니까 보이나? 진짜야. 학교에서도 아니에요? 내가 1등급 나오는,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들한테도 이해하라고 주문을 안 해. 진짜로, 솔직히. 그러니까 1등급 정도 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이해가 되면 좋고, 그 정도로. 진짜야. 근데 이제 이해되고 말고 떠나서 문제 봤을 때 둘 중에 뭘 써야 될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문제에 적응해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특히나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아예 그냥 문제를 외우는 게 나아. 아, 이런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풀더라.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 방법인데 요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잘 없더라고. 그걸 왜 문제 굳이- 패턴을 몇 가지를 외워버리는 게 좋아. 그 사실. 어려운 게는 왜 굳이 고등학교 음.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교과 과정에 이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리고 7차 교육 과정에서 빠졌었어, 사실은. 빠졌다가 요번에 새로 들어간 거야. 우리 배울 땐 있었어. 옛날에 다 있었어. 옛날에 다 있다가 7차 교육인가 그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한 2, 3년 전에는 괜찮았지. 좋았지. 중복조합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문과생들 미적분 안 해도 되고. 나 혼자는 누가 있어요? 그거 바꾸는 그 무한 그 시그널을 전격으로 아니, 그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미적분이란 것 자체가 문과에 없었잖아. 없었는데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개념 안 하고 그냥 외우기만 했잖아요. 어, 그치. 그것도, 그게 시그마가 왜 적분으로 넘어가느냐. 아니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거고. 시그마가? 시그마 리미트 하는 거 있잖아. 아, 리미트 시그마지. 리미트 시그마가 적분으로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n분의 k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게 더 편하지. 그래도 그건 그나마 외워서 하면 쉽게 되는 편이야. 여기 중복조합만큼은 아니야. 중복조합은 진짜 두고두고 힘들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닦아놓고 얘기할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그냥 문제 패턴을 외워서 푸는 게 정신 건강에 진짜 좋을 거야. 모의고사 중에도 중복점이 잘 안 들어요.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못 본 것 같아. 아, 그리고 많이 못 볼 수밖에 없었지. 최근 몇 년간은 나올 수가 없지. 아, 교과서에 없으니까. 모르겠다. 금년부터는 어떤지 모르겠다. 많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뒤져봤자 중복조합이 별로 없을 거야. 좀 생산들 푸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252쪽으로 돌아가면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 수학적 확률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고 아까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론적 확률이야. 이론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다.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만들어 갖고 계산하는 거였어. 그런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론적이라는 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험적 확률 혹은 실증적 확률, 이런 용어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용어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은 이런 의미를 담는다는 거야. 이론적인 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야. 실제로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을 본 게 아니야. 정육면체인지 아닌지도 몰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주사위인지 뭔지도 잘 몰라. 시각장애인이라고 쳐보자. 앞을 못 봐. 모양도 감촉이 이렇게 불분명해서 주사위인지 아닌지 잘 몰라. 던졌는데 옆 사람이 불러줘. 3, 또 던졌는데 옆 사람이 또 불러줘. 4, 또 던졌더니 뭐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불러주는 숫자를 다다닥 적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3, 3, 4, 1, 5, 2, 4 이렇게 나왔다. 몇 개 더 적을까? 3, 5, 2, 1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10번을 던졌더니. 그러면은 이 물체는 던졌을 때 1이라는 게 10분의 2만큼 나온다. 2는 10분의 1만큼 나온다. 3은 10분의 3만큼 나온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확실한 확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확실한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수학적이라기보다 이론적인 확률이 아닌 거야.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봐. 10m, 나는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나 몰라. 10m 거리에 사람을 놓고서 칼을 던져.
죽을 확률. 그걸 수학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100번 던져봤더니 뭐 17명이 죽더라. 그러므로 확률은 100분의 17이다.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야. 근데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뭔가가 수학적인 확률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아까 얘기했던 이거. 던져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1이 나오는 확률을 10분의 2, 2가 나오는 확률을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도 통계적인 확률이야. 이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제대로 똑바로 생겨먹은 주사위일 수도 있어. 근데 던져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될 경우 수학적인 확률은 분명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인데 그게 아니라 경험적인, 그러니까 통계적인 확률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통계적인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지. 분명히. 수학적인 확률은 6분의 1인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확률, 가상의 확률이야. 많이 던져봤다고 할 경우 전체 분의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6분의 1일 것이다. 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수의 법칙 이것도 나오네. 여기도 개념이 어려워. 그 대신 좀 고마운 거는 개념은 어려운데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거의 안 나와. 이게 대학 수학에 가면은 좀 중요한 정리가 돼서 뭐 여기저기서 써먹기도 해. 특히 수학과나 뭐 이런 데서. 수학과, 통계학과는 많이 쓰겠다. 통계학과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나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걸 활용한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거야. 정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 첫 줄부터 봐봐. 이를테면 어떤 공장의 제품 중에 어느 정도의 불량품이 나오는가를 알고자 할 때 그 제품의 일부분을 조사해 본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샘플이라 그러지. 샘플만 뽑아가지고 몇 개만 조사해 본다. 만일 10개의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1개가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상대 도수가 10분의 1이다. 그러나 훨씬 많은 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 10개의 1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나왔다고 할 때는 불량품을 10%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봤더니 100개가 불량품이더라. 그래서 불량률이 10%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체의 불량률을 완벽히 표현한 건 아니지. 표본조사라 그러지, 이런 걸. 표본을 조사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박스에 나온 내용.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이라고 할 때, 뭐 이거 공장에서 불량률이라고 생각해봐. n개를 뽑아가지고 조사했더니 불량품이 R개이다 라고 하면 불량률, 거기서 이제 상대 도수라고 나온 거, 불량률이 n분의 R이 되지. n분의 R.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10분의 1이었고 뭐 나중엔 1000분의 100이었고, 근데 1000분의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97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건 뽑을 때마다 다를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상대 도수 n분의 R은 그 앞에 부분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즉 뽑는 개수를 잔뜩 늘려가다 보면 일정한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정석에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니네가 극한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극한의 개념인데, n분의 R, 여기서 n도 실험적인 개수고 그 실험에서 나온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R이지. 실험적인 확률, 그러니까 그 통계적인 확률이야. 그거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값이 P이다. 사실은 이렇게 써, 나중에는 대학 수학에서. 그러니까 실험적 확률의 극한값이 이론적 확률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는 거기까지 표현은 안 하. 저 밑에 있네. 이 밑에 왜 넣은 거예요? n을 무한대로 한다는 거?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이라는 그 내용이야, 결국. 근데 n이 커져도 n이, 커지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이 이론적인 값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가까워진다고. 근데 N 크게 하면 멀어진다. 0 되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R도 커지지. 근데 R에 보면 R을 N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는 아, 참 n에다 리미트를 추하면 r이 커진다고요. n이 커지면 R도 커지지. n만이잖아요. n만 오지고 r은 가만히 있고 n만 R이 상수가 아닌 거지. r이 상수가 아닌 거고요. 그치. 뭐지? R이 상수가 아니지. n개를 뽑았을 때, 자, 원래 모집단이 있었어. 거기서 n개를 뽑는데, 그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R개야. 그래서 n분의 R이라는 요 비율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n이 커진다는 거는 R도 알아서 지가 따라서 커지겠지. n분의 많이 뽑으면은 그 성질을 갖는 것도 많이 나오겠지. n분의 r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n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n분의 r에다 하는 아니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왼손잡이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100명을 뽑아봤더니 뭐 7명이더라. 1000명을 뽑아봤더니 67명이더라. 10,000명을 뽑아봤더니 711명이더라. 등등등 이런 식으로 100명을 뽑았을 때 7명이면 1000명을 뽑으면 이것도 늘지 않겠어? 근데 보통 그대로 있겠어? 근데 보통 알겠는데요. 보통 저렇게 n분의 r에다가 했을 때 리미트 n에다 쳤을 때 n이 무한대로 가고 r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저 n분의 r 그거는 R이 상수일 때지. 그냥 r이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수가 아니지. n개를 뽑았을 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이기 때문에 n이 변하면 얘도 변하는 게 당연하지. 그치? R이 상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박스 안에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즉 어떤 사건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R이라고 할 때 n분의 R은 점점 P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n을 키울 때. 그 P라는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또는 경험적 확률, 경험적이라는 말 나오는구나.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이라고 해서 충분히 크다라는 참 애매한 표현이 나왔지. 수학은 진짜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 애매한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 통계적으로 가면 어쩔 수 없어. 완벽한 똑 부러지는 표현이나 수식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좀 어정쩡하고 애매한 표현들이 자꾸 튀어나와.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충분히 큰 게 몇 개인데 30개야 500개야 2만 개야 몇 개야. 애매한 표현들이 자꾸 나와. 그냥 충분히 크다라는 말로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어드바이스 같은 것도 봐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처음에 여기서 6분의 1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론적인 확률을 의미해. 수학적 확률. 그거 말고 두 번째 줄.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그중 한 번은 반드시 1의 눈이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했을 때 6번 중에 한 번이 무조건 나옵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6번 던질 때 1의 눈이 6번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행을 던지는 횟수를 점점 많이 하면 할수록 60번, 600번, 6000번, 6만번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중에 1이 나온 횟수, 그 비율이지. 그러니까 n분의 r, n분의 r은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너무 고민 안 해도 돼.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나와. 원래 이렇게 좀 살짝 추상적인 건 잘 안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뭐 대학에서는 큰 수의 법칙이니 뭐니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 큰 수의 법칙이요? 법칙 이름도 참 이상하지. 듣기 싫네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영어로도 그래. large number
세어림인가?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학생들이 너무 어색해 할 테니까 그런 용어도 빼버린 거야. 그래서 보기 3번 봐봐. 이건 내가 그냥 읽어줄게. 출생아 10,000명 중 출생 1년 후까지 산 아이를 조사했더니 9,910명이더라. 그러면 어떤 출생아가 생후 1년까지 살 확률을 구하여라. 뭐야? 그냥 아무나 붙이는 10? 땡이에요. 땡이야. 여기 4번 2천.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0,000명을 조사했더니 1년 동안 살아남은 아이가 9,910명이래. 그러면 잘 들어봐. 실제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0.991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론적인 확률은 아니지. 실제로 10,000명을 조사했더니 그랬다라는 것이야. 자,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 모든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1년 생존율이 0.991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실험적인 확률, 그러니까 경험적인, 통계적인 확률을 이론적인 확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있을 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생후 1년까지 살 확률도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0.991. 보기 4번. 어떤 고등학교 학생 2,000명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A형인 학생이 820명이었더라. 겨우 2,000명을 겨우는 아니다. 참 많은 거지. 2,000명을 조사했더니 820명이더라. 그러면은 혈액형이 A1 확률이 2,000분의 820, 0.4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 학교의 학생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혈액형이 A1 확률도 똑같은 거로 취급한다는 거지. 그게 그 소리 같고 저게 저 소리 같고 그런데 그게 왜 복잡하게 되나? 그 깊은 의미를 지금은 따지지 말아야 돼. 따져봤자고 그걸 따지는 문제도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 오케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별로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네. 그래도 말은 나오니까. 그 다음. 학교에서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어. 256에 가서 이제 기하학적 확률. 이건 빡센데. 응? 이름. 그래? 어려워 보이는데, 이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은 경우의 수가 무한인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돼. 우선은 기하학적 확률로 얘기를 할게. 내가 여기다가 선분의 길이가 10cm짜리를 그었어. A, B. 자, 그래 놓고서 여기다가 내가 임의의 점에다가 이 선분상에 임의의 점을 팍 찍을 거야. 팍 찍는데 그 점이 잘 들어봐. 앞에서부터 길이가 그러니까 요건 10짜리였는데 4 A로부터 4cm 요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누가 봐도 10분의 4지. 네. 그치? 뭐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쩌면 이 정도는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좀 똘똘한 애들은 10분의 4요 얘기할 거야. 그지? 10분의 4지? 그런데 문제는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어떤 성질 A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점이 이 AB 선분상에서 이 점이 자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게 무한이라는 거지. 그 선분상에 있는 점의 개수는 무한이니까. 또 이 4cm 길이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도 무한이라는 거지. 무한분의 무한? 올랄라? 이거는 판정 불가잖아. 그래서 유리화? 그래서 아싸리 경우의 수 이 비율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정수와 정수의 비율,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율로 판정할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야. 기하학적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무한
경우의 수가 무한인 경우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가 무한인 확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하학적인 게 나온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로 카운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그러면 그냥 길이로 하자 이거지. 얘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해도 돼. 단위 길이에 들어가는 확률은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지. 어떤 점 하나하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단위 길이 안에, 왜냐면 모두 연속적이고 점의 개수로 따지면 무한하다 보니까 무한한 거를 유한한 단위로 끊어버리자는 거지. 끊어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자 8개로 끊었으면 8분의 1, 10개로 끊었으면 10분의 1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10분의 1, 여기 들어갈 확률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 10개 모인 걸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자연스럽게 10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길이분의 길이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 내가 지난 시간에 뭐 그 시계바늘 그 얘기도 했었지. 예를 들어서 시계바늘 시계에다가 바늘을 휙 던졌는데 요 방향으로 가리킬 확률은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빵이야. 그치? 빵인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자, 1시라는 방향과 3시라는 방향 사이에 이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은 얼마냐? 그건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가 가리키는 점이 분포한 요 호의 길이를 보면은 2파이분의 각도로 할까? 아니 뭐 호의 길이 반지름을 1로 잡아가지고서 그러면은 2파이가 이게 각으로 한다고요? 각 말고 그냥 호의 길이로 할게. 반지름을 1로 하면은 이 전체 호의 길이가 2파이고 요거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2파이 곱하기 6분의 1이지. 아하하. 1부터 3시까지면 90도 아니에요? 40, 아, 12시부터 40도 60도지. 60도요? 응. 오, 이 선수들이 시계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네? 12, 1, 2, 3. 1에서 3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12에서 3이 90도니까 1시간이 30도지. 30, 30, 30. 그래서 1에서 3까지니까 60도지. 아 맞다. 아니 이렇게 초딩같이 이런 거는 현진이 3시까지가 90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갖고 계산해도 6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고 각도를 갖고 해도 360분의 60 해서 6분의 1이 나오고 됐지? 그래서 뭔가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률을 전체 길이분의 어떤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길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봐. 가운데쯤 이제 원 내부의 그 조금 위에구나. 또라고 나와. 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A에 반지름 길이가 5짜리인 원 B가 포함된다고 하자. 그랬을 때 원 내부에 어떤 점을 잡든 같은 정도로 확실하다고 하면 원 A의 내부에 임의의 한 점을 잡을 때 그러니까 A 내부에 어떤 점을 하나를 잡았을 때 그 녀석이 B에 속할 확률 B 내부의 점일 확률 그러면 이런 거는 길이로 할 수가 없겠지? 자연스럽게 넓이로 해야겠지. 그치? 넓이로 하니까 반지름이 10짜리였지? 그러니까 전체는 5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작은 거는 2.5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이거. 넓이로 생각하자 이거지. 됐니? 이런 거야. 논이 있어. 논? 밭? 아니 지금 경작지. 아니 문제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을 뱉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떨어져야 되는데 번개가 떨어질지 인공위성이 떨어질지 상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포탄이 떨어진다고 해요. 네. 뱉어버렸어. C. 논의 C. 논의 밭의 C.
아씨, 아니, 떡에 아니, 먼지. 하지 말자. 이렇게 번지. 오히려 애매해져 버렸어. 하여튼 넓이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을 때는 넓이로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본 정석 여기를 가면은 박스에 있는 내용에는 길이라든가 넓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어.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답답하고 딱딱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영역 U, 전체 집합 U는 연속적인 별량 U를 크기로 가지고, 그러니까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그 영역 U에서 어떤 점을 갖든 같은 정도로 확실하다고 하자. 표현이 참 딱딱하지? 이제 영역 A가 U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고, 그 크기가 A일 때 영역 U에서 임의로 잡은 점 P가 A에 속할 확률은 U분의 A라고 정의하자라는 뜻이야. 경우의 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를 만들자 이거야. 연속적이어서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경우의 수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래놓고 257쪽의 기본 문제가 이게 기본 문제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야. 쉽지 않다는 거야. 이런 거 하려면 또 등등삼각형, 연속 이런 거 다 다시 삼각형이니 뭐니 그런 쪽에 익숙해야 풀만한 건데 그게 중학교 때 이후로 건드리지 않았던 기본 문제로 나온다는 게 그게 골치 아픈 거야. 단어들 우리 미국에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센 안 갖고 왔니? 이씨 나쁜 놈들. 안 나니까 뭐 그냥